즐거운 수학선영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곱셈 공식 두 번째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곱셈 공식 관련된 거라 곱셈 공식은 기본으로 외워져 있어야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자, A 빼기 B는 1이다. B 빼기 C는 마이너스이다. 막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럴 때 요것의 값은 또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식은 곱셈 공식 중에 3제곱식에 좀 들어있었죠. 그거 이제 정리한 과정인데 저것은 이제 좀 외워서 써야 돼요. 자, 저 식은 기본적으로 저 식은 이거랑 같은 거라겠지. A 빼기 B의 제곱에 B 빼기 C의 제곱에 C 빼기 A 제곱에 이거 전체에 2분의 1하고 같다 그랬어요. 저 식은 요거랑 같은 거야. 저 식이 나오면 바로 그냥 요 식을 생각해서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풀 건데 A 빼기 B는 1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해 주면 되고 B 빼기 C는 마이너스이다 넣어주면 돼. 그러면 C 빼기 A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지. 자, C 빼기 A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또 뭐냐. 자, 저 식에서 자, 요 녀석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C 빼기 A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C 빼기 A는 요거를 가지고 변형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게 마이너스 B 플러스 B.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B니까 둘이면 이제 더하면 사라지는 모양이지. 자, 이것은 더해버리는 겁니다. 자, 위식 아식을 더하면 좌변은 A 빼기 C. 우변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것이 같다 그 말. 요렇게 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런 식이 생겼기 때문에 C 빼기 A는 요것의 마이너스 1배 아니야. 자, 마이너스 1배 해주면 C 빼기 A랑 같은 거지. 마이너스 1배 1 그 말이지. 그래서 C 빼기 A는 또 2라고 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 녀석 계산하세요 그 말이야. 그래서 저걸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고, 자, 1의 제곱 1이죠. 마이너스 2의 제곱 4고 1의 제곱 1이고 다 더한 거 그 말이야. 이 녀석이 6인데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이지 이렇게. 자, 요거 다 계산하면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3이 되겠네요. 자, 저 값은 3이다. 알겠죠? 자, 곱셈 공식 3제곱식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요 녀석은 얘랑 같다는 걸 꼭 아셔야 되겠고, 저기에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만 바뀌면 된다. 똑같은데 저렇게 생겼어요.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모양들이라서 자,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니까 잘 챙겨두시고, 자, 이번엔 더하기 값을 주고 xy도 줬는데 차수가 좀 높아졌어요. 우리가 3제곱이 아니라 4제곱도 써졌고 5제곱도 써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x5제곱, y6제곱, x6제곱, y6제곱의 값을 구해라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제 뭐야, 요거 둘이 4제곱이니까 왠지 4제곱끼리 5제곱끼리 따로따로 좀 알아보라는 뜻이겠지. 자, 그러면 x4제곱, y4제곱 쟤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말이야. 4제곱은 안 배웠는데. 자, 곱셈 공식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인 식을 좀 활용해서 구하라는 뜻이야. 활용한다는 것은 얘는 x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y제곱의 제곱이니까 모양상 요 녀석을 제곱해야 나오는 모양인 거지. 자, 얘를 제곱하면 이런 모양이 생기죠. x 4제곱, y 4제곱이 생기는데 이거 곱한 거 2개가 더 생기는 거지. 자, 곱한 것은 x제곱, y제곱이라고 하는데 이거 2개가 더 생겨. 2개가 더 생기니까 그 2개를 빼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되는 거다. 자, 근데 여기는 x제곱, y제곱이니까 여기는 뭡니까? xy를 제곱하는 거랑 같은 말제곱이니.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저기는 xy를 갖다 넣으면 되겠는데 여기가 뭐냐? 자, 이 녀석은 다시 구해야 되잖아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를 따로 구해야 되는 거지.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늘상 해왔으니까 요것의 제곱에서 2xy 빼면 바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각자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자, x 더하기 y는 2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 얘는 또 xy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3이. 자,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플러스 6이 됐어요. 2의 제곱은 4고
여기는 플러스 6이 됐으니까 10이 됐네요. 자, 이거 제곱의 합은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의 제곱, 10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빼기 하고 이제 2 곱하기인데 xy의 제곱이야. 자, xy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것의 제곱이잖아요.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생기겠지. 이렇게. 이거랑 같은 말이지. 그래서 정리하면 100에서 2구 18을 뺐다. 82가 남겠네요. 80이라고 답을 주면 되겠다. 자, 저것의 값은 80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5제곱, y5제곱. 이런 것도 구해야 될 텐데, 얘는 또 어떻게 구하는 거냐? 따로 공식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거 구할 때 홀수제곱 있잖아요. 홀수제곱은 또 짝수제곱이 아니라서 아까처럼 뭐 이렇게 제곱해서는 안 구해지는 거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럴 때는 좀 분해를 하는 겁니다. 분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녀석을 x제곱, y제곱 이렇게 분해하고, 하나는 또 x3제곱, y3제곱 이렇게 3제곱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2제곱, 3제곱으로 좀 쪼갠다는 뜻이에요. 2제곱, 3제곱 이렇게 곱하면 x5제곱 되는 거지. y도 5제곱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는 중간항이 또 생겨. 중간항이 뭐냐면 이거랑 이거 곱하면 우리가 x제곱, y3제곱이라는 게 생기겠지. 반대로 이것은 또 이렇게 곱하면 x3제곱, y제곱 얘도 생기는 거지. 자, 이걸 전개하면 이것들은 기본으로 나오지만 얘들도 추가로 생긴다는 거야. 추가. 자, 얘들이 추가로 생겨요. 추가. 얘들을 빼줘야만 쟤랑 같은 거야. 여기서 빼기 해줘야 같다고. 자, 그런데 이것을 뺄 건데 여기가 마침 x제곱, y제곱이 다 공통이잖아요. 얘가 공통이야. 이걸 묶고 나면은 얘는 y 하나 남고 얘는 x 하나 남으니까 x 더하기 y 이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저기에서 요것을 빼주는 거야. x제곱 y제곱에 x 더하기 y. 자, 쟤를 빼줘. 이렇게 하면 쟤랑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구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값들은 아까도 구했죠. 아까 구했어. 요 값은 아까 10 그랬어요. 이게 10. 얘는 10이야. 10. x제곱 y제곱은 12. 얘는 10이라고 넣으면 되는 것이지. 자, 이 녀석은 별도로 이제 공식에 넣으면 되겠고, 얘도 x 더하기 y니까 x 더하기 y는 2를 넣어주면 되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인 거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뭐 이런 말이 있네. 곱하기 이런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것만 구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는 3제곱식이니까 다시 이제 3제곱식을 써서, 자, x 3제곱, y 3제곱 더한 값을 써야지. x 더하기 y를 3제곱 한 다음에 3xy, x 더하기 y 뺀 거다. 자, 공식 넣기만 하면 돼요. 얘는 이제 2니까 뭡니까? 2에 3제곱 8이죠. 곱하기, 아니 빼기 그 말이고. 자, 얘는 xy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3, 3, 5, 18 플러스 18이지? 플러스 18 됐네요. 이렇게. 그래서 26 그만. 요 값은 26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넣어서 이제 계산을 쭉 해주면 이거 곱하기 그 말이고, 요것은 이제 제곱이니까 9, 28이죠 또. 빼기 그 말이지 이제. 자, 18을 뺀다. 260. 자, 이거 계산하면 260이야. 260에서 빼기 18 그 말이야. 9, 28. 그죠? 계산하면 이제 242쯤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아까 값 182에다가 지금 요거 더해서 이제 써주면 되겠어요. 다 더하면 뭐 이제 324쯤 되나요? 이거 둘 더한 거는 324.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저거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한 거예요. 이런 계산은 5제곱이 나와 있으면 2제곱, 3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 항을 좀 빼준다. 가운데 항 이런 것을 빼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로 생긴 것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은 이제 5제곱까지만 예로 들어봤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또 뭐 x 6제곱 더하기 y 6제곱 이걸 구해라 막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걸 구하라 그러면 이제 짝수 제곱일 때는 제곱으로 구하는 거니까 이것을 제곱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하면 x 6제곱, y 6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 다음에 빼기 곱한 거 2배. x 3제곱, y 3제곱에 2배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또 아까처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갖다가 또 넣고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 그 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이거보다 차수가 더 높은 것은 뭐 잘 계산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이런 것도 구해라. 그다음에 뭐 이상은 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거 구해라 그러면 아까 이제 홀수차잖아. 홀수차는 아까 이거랑 비슷하게 하면 돼요. 자, 이것은 완전 제곱이 안 되는 거지. 짝수가 아니라서. 그러면 x3제곱이랑 y3제곱, x4제곱, y4제곱. 아까 이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자, 그러나 빼기 이제 x3제곱, y3제곱에 x 더하기 y 이렇게 빼주면 여기에서 중간항들을 이렇게 빼주면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면 쟤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면 되는데 x4제곱은 아까 저렇게 했잖아요. 저렇게 해서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6제곱은 3제곱을 활용해서 구한다. 알겠지? 5제곱은 2제곱, 3제곱으로 쪼개고 중간항 빼줘서 구한다. 자, 이런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차수가 좀 높아졌을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자,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제 A8제곱이 오다. 저렇게 값을 주고 이것을 계산해라. 이것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모양을 좀 보세요.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무슨 모양이라 그래? 기본적으로 합차 모양이라 그러지. 아, 뭔가 합차 모양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뭐 전개돼요.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왠지 좀 합차 느낌을 좀 받아야 돼. 합차 모양이. 어쨌든 요걸 정리해 간다면 그만. 요거 정리하면 뭡니까? A 제곱 빼기 1이지. 자, A 제곱 빼기 이렇게 생긴 거야. 두 개를 곱셈을 하면. 자, 그리고 그 다음 녀석이 또 A 제곱 더하기 1, A 4제곱 더하기 1, A 8제곱 더하기 1 막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 요거 자체가 또 뭡니까? 또 합차지. 그러니까 합차니까 합차 공식대로 다시 정리하면 A 제곱의 제곱이니까 A 4제곱 되겠고 빼기 1의 제곱 빼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곱셈하면 이거야. 얘랑 얘가 또 합차, 또 합차. 아, 그러면 또 합차니까 또 다시 4제곱의 제곱 A의 8제곱 되겠지. 그거 빼기 1 이렇게. 자, 이건데 또 얘랑 또 뭐야? 똑같이 생겼어. 또 합차야.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다 곱셈을 여기까지 끝내면 A의 8제곱의 제곱, A 16제곱 빼기 이렇게 되겠구나 그 말이지. 자, 저거 다 합차 공식 적용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 A 16제곱 빼기 1 그 말이에요. 그런데 A의 8제곱을 5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A의 16제곱은 뭡니까? A 16제곱이라는 것은 지수곱식이 A의 8제곱의 제곱하고 같은 거지. 지수곱식이 요것의 제곱이니까 뭡니까? 아, 5의 제곱 25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25 빼기 1이니까 24. 자, 저 값은 24라고 답을 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합차 공식을 활용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 이것도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왠지 아까 그거랑 좀 뭔가 좀 비슷하지. 막 거듭제곱이 있고 여기 2제곱, 4제곱, 8제곱 왠지 지수가 막 2배씩 뛰고 있어요. 지수가 2배씩 뛰고 있다 그러면 왠지 좀 합차 비슷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저런 것인데 이런 녀석은 이거랑 같다. 그리고 K, A 더하기 B 요 값을 구해라 그 말이니까 A, B 구해라 뭐 그 말이지. K도 구해라. 그리고 A, B는 자연수다. K는 0에서 1 사이의 소수다. 뭐 조건을 줬어요. 어쨌든 뭐 구해보자 그 말이야. 저거 정리해보자. 정리하자 그 말이지. 정리하자. 일단은 좀 다시 써본다면 자, 5 더하기 3이 있는데 5의 제곱, 3의 제곱, 5의 4제곱, 3의 4제곱, 5의 8제곱, 3의 8제곱. 자, 요런 녀석이 있는데 요 녀석이 K 5의 A제곱 빼기 3의 B제곱 막 이렇게 생겼대요. 저 녀석이 이렇게 생겼대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구해봐라 그 말인데 이건 지금 등식입니다. 등식.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양 보이면 왠지 규칙적으로 거듭제곱이 막 증가하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2배씩 늘어나고. 아, 저런 것은 무슨 합차 모양인 거예요. 합차 모양. 자, 그러면 합차 모양이 되려면 5 더하기 3 있으면 5 빼기 3이 필요한데 그게 안 써졌어요. 자, 5 빼기 3이 안 써졌어. 그러면 자, 안 써졌으면 일부러 5 빼기 3을 여기다 곱해주세요. 그러면 생기니까. 알겠지? 합차 모양을 활용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5 빼기 3을 곱했어요. 곱했다 그 말이야 지금. 근데 곱한 건데 이건 실제로 가로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죠. 2. 자, 2를 곱한 거랑 같아. 여기다가 지금 2를 곱한 거랑 같아요. 아, 그렇다면은 이게 등식이기 때문에 여기다도 2를 곱해주면 같은 거야. 이렇게.
여기다 2를 곱했고 여기다 2를 곱했으니까 등식은 같은 겁니다. 알겠지? 자, 등식의 성질 그대로. 그래서 2배씩 했다 그 말하고 같아요. 자, 근데 2배인데 여기서 이제 5 빼기 3이라고 표현만 쓰는 거고요. 자, 요게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게 합차가 되는 거지. 그럼 아까처럼 계속 정리를 해보면 이거 두 개 곱셈하면 뭡니까? 5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이 되는 거지. 5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되는 거야. 근데 이거랑 이것도 하면 또 5의 4제곱 빼기 3의 4제곱. 자, 여기까지 하면 5의 4제곱 빼기 3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다시 이거랑 얘 곱하니까 요렇게 또 곱셈하면 자, 5의 8제곱 빼기 3의 8제곱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곱셈하면 이 녀석 뭐야 이제 5의 16제곱 빼기 3의 16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게 결과적으로 이걸 곱해주면 이게 다 해서 여기까지 오면 요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다른 말로 5의 16제곱 빼기 3의 16제곱 그 말이에요. 이걸 다 계산한 게 이거니까 이건 등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리한 것이 요거다 그 말이죠. 요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지금 등식이잖아요. 그리고 A, B는 자연수고 K는 2분의 K는 0에서 1 사이의 수고. 자 그러면 요게 등식이 되려면 K 값이 요게 2K잖아요. 2K가 여기 왠지 이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1 돼야 되겠지? 2K가 1이 돼야 되겠다 그 말이야. 2K가 1이면 K가 2분의 1이겠지. 자, 그리고 얘들은 자연수인데 이 거듭제곱이니까 A, B가 모두 A는 B는 모두 16이구나 그 말인 거지. 등식을 맞추면 그렇게 되겠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구나. 자, 그랬을 때 이제 구하라는 거야. K 구하라는 거 그러면 K A 더하기 B 돼요. K는 2분의 1이고 A 더하기 B는 32죠 지금. 자, 이걸 계산하니까 16 그럼 되겠지. 자, 저것의 값은 16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합차 공식을 응용해서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또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진행이 될 수 있다. 항상 합차 모양은 지수가 2배씩 막 뛴다는 거예요. 누구의 제곱 빼기 누구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딱 등식을 써놓고 맞춰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없을 때는 뭐 빼기가 없거나 뭐가 없을 때는 그 녀석을 일부러 곱해주고 등식 양변에 곱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 이제 연습해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째 이제 뭐 3제곱 관련된 식이요. 자, 이런 거 주고 이런 거 줄 때 뭐 그리고 A, B, C 값도 주어질 때 다음을 구해라 막 이런 거. 어쨌든 뭐 이런 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 보이고 이런 거 보이면 기본적으로 구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저 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말이 보이면 말이지. 이런 말이 보이면 이 녀석을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의 제곱 빼기 2하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 했어요. 항상 요런 값, 이런 값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걸 구해버려야지. 저런 식이 보이면. 이런 두 가지 식이 보이면 당연히 요 식에 대입해서 요걸 구하는 거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봅시다. 얘는 지금 14야. 14고 얘는 6이라고 했으니까 6의 제곱 36인 거죠. 빼기 2 곱하기 그 말이야. 2 곱하기. 그리고 이 녀석. 자, 이 녀석은 그냥 x라고 넣읍시다. 얘가 x야. x. 그러면 14는 36 빼기 2x. 자, 14가 되려면 얼마를 빼야 됩니까? 22를 빼야 되지. x 값은 11인 거죠, 지금. 자, 요 값이 11이다 그 말이야. x가 11. 11 넣어야 22니까 빼면 14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얘 값은 11. 자, 요 값이 11이다 그 말을 따로 찾아낸 거예요. 이제 저걸 활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을 구해라. 자, 1번. 자, 이것은 뭡니까? 이제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자, 이런 걸 구해라 그럴 때. 이대로는 잘 못 구해. 무슨 말이지? 자, 이런 것은 분수의 덧셈이야. 자, 수학에서 분수의 덧셈 뺄셈 보이면 기본적으로 통분 계산하기, 통분이. 자, 통분이라는 것은 분모가 A, B, C가 있으니 분모를 그냥 A, B, C로 만드는 겁니다. A, B, C로. 자, 분모를 A, B, C로 만들면 여기다는 B, C를 곱하면 되지. 여기도 B, C 곱하니까 분자가 B, C가 되는 거야. 여기는 A, C 곱하면 되니까 여기도 분자도 A, C 곱하면 A, C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A, B를 곱하니까 A, B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런 말이 된 거지. 그러니까 A, B, C분의 요거 그 말인데 요거 이제 순서 바꾸면 CA입니다. 여기가. A, B 더하기 CA 더하기 BC 막 그 말이지. 네. 요 모양이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A, 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 말이야. 자, 그러면
ABC가 6이니까 뭐 정리하면 6분의 9 말이고 얘는 11 그랬으니까 11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이번엔 A 3제곱, B 3제곱, C 3제곱 이 값을 구해라 이렇게 불었어요. 자, 이 값은 3제곱 공식에 들어있는 식인 거지. 자, 3제곱 공식 그러면 여기 원래 빼기 3ABC가 있어요. 요거 빼기 3ABC는 하고 쭉 있는 거지. 자, 여기에 있는 말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이것은 공식이 여기야 공식.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말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서 3ABC 뺀 것이 이거다라는 그 긴 공식 말이야. 자, 근데 요것이 얼마냐 물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3ABC가 넘어가 줘야 되겠지. 더하기 3ABC 이렇게 넘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좌변에 있던 녀석이 넘어가면 플러스 가면 되지. 결국은 이걸 구한다 그 말은 요거 계산해 주세요 그 말. 이제 요 값을 갖다가 다 넣으면 되겠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는 지금 6 그랬으니까 6 곱하기 자, 요 녀석 이제 괄호는 좀 길어요. 자, 요거 값은 14고 빼기 자, 이건 마이너스로 묶으면 더하기가 되는 거지. 더하기 내가 11이니까 11 빼기랑 같은 거지. 이렇게.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 되는 거야. 마이너스로 묶으면 더하기 3ABC. 자, 3ABC인데 ABC가 6이니까 얘는 18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말이. 자, 요거 계산하기. 근데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14 빼기 11, 3이네요. 6, 3, 18, 6, 3, 18 더하기 18, 36이네요.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공식에 넣어서 그리고 이런 것은 통분 정리해서 알아보는 거고 곱셈 공식 이용해서 이런 거 값을 구해 두고요. 여기 몇 가지만 한다면 계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할 텐데 계산할 수는 있겠다. 알겠죠? 자, 이런 모든 계산들은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이 전제된 상태에서 외워져 있다는 상태에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안 외워져 있으면 꼭 외운 다음에 문제를 보시기 바라겠어요. 다음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런 녀석까지 줬을 때 이번엔 아까는 이제 비슷하게 줬죠. 아까처럼 흐름이 뭔가 비슷한 거지.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써졌는데 요런 녀석을 구해라. 이제 뭐가 좀 말이 틀려졌어요. 요런 녀석을 구해라. 말이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랑 이제 요거 구하는 과정은 비슷해서 이제 요거 뭐 아까 뭐 A, B, C, D 막 그런 거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A 뭐 이런 값은 아까처럼 얼마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요거랑 요거 이용하면 아까처럼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과정은 아까랑 똑같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자, 일단 요것을 어떻게 구할까? 아까 식이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제 자,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랑 C 더하기 A 이것은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그 말이야. 자,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 말이야. 자, 이런 것은 바로 좀 생각하기가 어렵죠 지금. 자, 이런 걸 어떻게 구하냐 이런 걸 가지고 자 곱셈 공식에 따로 배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일단 어떻게 할 건가 그 말인데 따로 방법이 없을 때는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야 되니까 자 여기 이런 말이죠 지금. 이런 말. 자, 여기에 지금 A 더하기 B가 있어. 여기도 A 더하기 B란 말이 있어. 자, 그러면 요 말을 문자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C가 넘어가면 2 빼기 C랑 같은 거지. 예. 요 녀석은 조금 다르게 바꾸면 2 빼기 C랑 같은 말인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얘도 B 더하기 C인데 B 더하기 C는 2 빼기 A인 거지 이렇게. 이거랑 같은 말이고 얘도 똑같이 하면 2 빼기 B랑 같은 말. 아, 이거 구하기란 말하고 좀 똑같은 말. 저걸 첫 번째 녀석을 좀 사용하면 예? 그래서 이걸 구해라 그 말하고 같은데 이렇게 쓰면 문자가 지금 3개고 많이 줄어들었지 지금 절반으로. 아무튼 요것을 계산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뭐냐. 자, 우리가 2를 x처럼 이렇게 x처럼 생각해봐요. 자, 2를 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2를 x라고 치환해 봅시다. 2를 x라고 치환하고 a부터 좀 순서를 바꿨으면 2를 x라고 할 겁니다. 자, 2를 x라고 치환할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보통은 x를 뭐라고 치환하는데 2라는 숫자도 x로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부터 쓴다면 x 빼기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x 빼기 b가 될 것이고 쟤는 또 x 빼기 c가 될 거예요. 결국은 이거 전개하기랑 같은 말이지. 요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치환만 했을 뿐이니까. 이거랑 같은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다항식 전개의 원리를. 자, 이것은 x 3제곱이 나오는 거다. 그
그리고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a x제곱, 마이너스 b x제곱 뭐 이런 거라겠지.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x의 개수 말이야. x의 개수는 뭐예요? 자, x 하나만 빠지면 나머지 두 개 막 이제 x 하나가 빠지면 뭐 bc 이렇게 곱한 거야. 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있으면 두 개씩 곱한 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곱한 거 a, b 그 말이야. a, b. 또 이렇게 곱한 거 플러스 bc지. 이렇게 곱한 거 플러스 ca야. 자, 요것이 바로 x의 개수라고 그랬지. 마지막에 상수항은 이거 다 곱한 거 마이너스 a, b, c 그 말이야. 자, 요 녀석이 바로 저것의 전개식이야. 자, 이것은 x를 2로만 바꿔놓고 2를 x로만 바꿔놓은 거랑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랑 저것은 다 같은 거야. 이제 여기다가 필요하면 2를 대입해주면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 되는 거야. 치환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건데 여기 가만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지. 이런 말이. 이런 말이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야. x 자리에는 x가 2니까 다시 2로 돌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2의 3제곱 그 말이고 여기는 2의 제곱 그 말입니다. 곱하기예요. 여기는 곱하기 2 그 말이고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치환해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갖다가 여기 2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또 요것은 이제 요거 값은 뭐 아까 하트라고 합시다. 요거 이제 계산하는 거 생략했어요. 요거랑 요거 이용하면은 얘가 구해진다 했죠. 그 값을 그냥 하트라고 합시다. 그 하트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a, b, c 값도 저기 써졌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된다 그 말이야. 알겠지? 자, 계산 과정 생략했어요. 자, 이런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 말인데, 자, 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음에 식을 이렇게 변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2자를 x로 바꿔서 쓴 건데 굳이 안 바꿔도 2를 x처럼 생각하고 2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2에 대해서 내림차순, 2의 3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2 상수항 이렇게 2에 대해서 내림차순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 좀 길겠지.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저렇게 하면 좀 시간상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곱셈 공식이 있긴 한데 이것은 뭐랑 같냐면 이거랑 같아요. 이거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곱한 거 이렇게 곱한 다음에 빼기 A, B, C 한번 해준 거 얘랑 같습니다. 자, 요 식은 얘랑 같아요. 그래서 요 식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 외워서 쓰면 좀 이런 거 계산할 때는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겠지. 이걸 구해라 그러면 그냥 여기다 바로 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바로 이 넣고 이것은 아까처럼 찾아서 여기다 넣고 A, B, C 넣고 그러면 돼요. 이렇게 하면 훨씬 간편하겠지. 이렇게 전개 과정을 생각 안 해도 될 거고. 설령 이것을 외우지 않았거나 그랬다면 또 잊어버렸거나 그랬다면 아까처럼 이 원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좀 길긴 합니다. 시간이.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은 요거 더한 거 한번 이거 두 개씩 곱한 것들 이거 빼기 ABC라는 거예요. 자, 요 식을 별도로 좀 외워두신다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지? 저런 문제가 혹시 튀어나오면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 혹시라도 또 나오는 수가 있을 수는 있어서 참고로 그냥 알아두는 겁니다. 상 문제예요. 자, 여기 상이라고 써있는 것은 조금 시간도 걸리고 난이도가 좀 높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엔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24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5인 직육면체의 건너비. 직육면체 막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떤 형태 중에 하나인데, 자, 모든 모서리가 있어. 근데 직육면체가 있고 뭐 합이 어쩌고 막 이상하니까 직육면체 좀 그려서 생각해야지. 자, 직육면체 그러면 직육면체를 아무렇게나 좀 그려서 생각하세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직육면체다. 직육면체 좀 그려서 생각하고 모든 모서리 막 모서리란 말을 생각. 이 모서리는 A, 여기는 B, 높이는 C 막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이렇게 써놓고 막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모서리가 합이 24다 그 말은 뭐야? 자, 모서리란 것은 A가 4개 있는 거야. 4개. A가 똑같은 게 4개 있죠. 직육면체는. 그 다음에 B도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4개 있어. 4B야. 4B. 4로 묶으면 이렇게 C도 마찬가지 4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직육면체 모든 모서리란 것은 A 4개, B 4개, C 4개이기 때문에 12개인데 이렇게 생긴 거야.
이 녀석이 24이고 그 말에 다 더한 게. 그 말이 뭡니까? 이 녀석이 6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에요. 이렇게 말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고. 이번에 직육면체 대각선. 대각선은 게 뭡니까? 여기에서 가장 먼 꼭지점까지 이 거리를 대각선이라고 그러지. 자, 직육면체 대각선은 저런 걸 말하는데 직육면체 대각선의 공식 우리가 피타고라스로 공부했을 겁니다. 자, 요 대각선의 길이는 이런 거라겠어요.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이라겠어요. 요거 다 요것에 루트 씌운 거 아니에요? 제곱에 루트 씌운 것이 대각선의 길이다 그랬어요. 자, 요게 대각선의 길인데 그 녀석이 루트 15다 그 말이에요. 루트 15다. 말을 그대로 써야지. 대각선의 길이가 이건데 얘가 루트 15다 그 말은 안의 값이 15다 그 말인 거죠. 다른 말로. 안의 값이 15다. 루트만 살짝 치우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주어졌다는 거지. 이제 이런 식 주고 이런 식 줬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자, 그럴 때 건널비를 구해라. 직육면체 건널비. 여기가 건널비란 게 뭐냐 그 말인데 우리가 직육면체는 똑같은 면이 세 쌍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 밑면 그럼 요거랑 위에 밑면 두 개 똑같은 거지. 근데 요 넓이는 우리가 AB 그러잖아요. AB의 두 배지 2AB죠. 그러니까 이것이 넓이인 거야. 요 위면 아래면.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BC라고 해야지 넓이가 B하고 C니까 BC. 근데 왼쪽도 똑같으니까 EBC가 있는 거지. 2BC 그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이게 윗면 이렇게 생겼고, 자 밑면 두 개, 오른쪽 왼쪽 했고 이제 앞뒤 여기가 앞이고 저 뒤에가 있어요. 자, 이 앞면의 넓이 C니까 AC지. AC 뒷면도 AC지. 그러니까 거꾸로 쓴다면 CA인데 그게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ECA가 있는 거예요. 아, 요것이 바로 건널비구나 그 말이에요. 건널비. 아, 요것을 구해라 그 말이네. 근데 이것은 다르게 뭡니까? 2로 묶어서 쓰면 2로 묶으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막 이런 익숙한 표현이지. 아, 요것이 바로 건널비였구나 그 말이지 모양상에. 그러니까 아, 요거 구해라 그 말인 거야. 결국은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요 식은 등호 연결하세요. 요 녀석은 그 말이에요. 요 녀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한 다음에 2하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뺀다 그랬잖아요. 자, 요 식은 그대로 연결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여기 등식이니까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고 얘는 6이니까 대입해보세요. 6의 제곱 36 그 말 빼기 2 곱하기 이거 그 말이죠. 자, 요것이 이거예요. 자, 요것이 15다 지금 그런 소리잖아요. 자, 15가 되려면 21을 빼야 되는 거지. 여기가 21을 빼야 되는 거지. 여기 지금 여기 전체가 21이면 되잖아요. 요거 전체가 21이면 되는 거지. 그럼 빼면 15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요게 21이다 그 말이 요거 자체가 지금 여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아, 이거 자체가 지금 21이다 그 말이에요. 요게 21이면 되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건널비가 모두 21이구나 그 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이제 직육면체라는 것을 살짝 동원해서 뭐 이렇게 곱셈 공식을 활용한 문제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또 형성이 되겠지. 아무튼 참고로 이제 하나씩은 보는 거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막 활용 문제가 나오면 그 조건에 맞게 내가 문자를 설정하고 관련된 식을 써주고 그것을 정리해서 곱셈 공식에 적용해서 뭐 계산해주기 이런 겁니다. 아무튼 곱셈 공식 2 이런 거입니다. 자, 곱셈 공식은 일단 이 정도로 공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또 다음 내용으로 다음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주로 잘 나오는 문제들 그런 형태 중심으로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듣기만 하셔도 시험에서 익숙한 모양을 많이 보게 될 거고 많이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